안녕하세요. 데이업에서 운송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 멘토 김기동입니다. 자, 오늘은 제로 투 세븐 저와 함께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제로 투 세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저출산 정책에 대한 관련주이기 때문에 제가 추가 상승 동력을 위해서는 이런 저출산 정책에 대한 내용들을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내용들과 현황 그리고 전망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요. 또한 제로투 세븐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도 이런 저출산 정책으로 인해서 주가가 급등을 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차트를 함께 또 보시면은 금일 같은 경우 10%대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지만 이렇게 장이 끝나가면서 이렇게 6.07% 하락을 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대에서 어떠한 포인트를 지켜볼 수 있고 어떠한 대응 전략을 짜는 게 좋을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영상 시청해 주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렇게 제로 투 세븐의 사업 부분부터 먼저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로 투 세븐의 사업 부분을 저희가 보시면 이 궁중 비책에서 59.3% 그리고 포장에서 이게 40.6%인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궁중 비책 사업에서는요, 바로 유아동 스킨케어 브랜드인 궁중 비책을 국내 그리고 해외 시장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 포장 같은 경우에는 주로 분유를 포함한 분말 식품의 상단에 위치하는 이 POE를 제조를 하여서 국내 시장에 공급 중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적인 저출산 관련주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앞서서 주가가 상승을 할 때 여야 저출산 공약 발표 소식 등에 힘입어서 이렇게 주가가 상승을 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 저출산 종합대책 발표에 따른 수의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을 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추가적인 상승 동력 확보를 위해서 추가적인 상승을 위해서 지켜봐야 되는 포인트는 바로 이러한 저출산 정책이 더 확대가 될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 이슈화가 되면서 제로투 세븐의 수혜를 볼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기에 대한 내용들 조금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윤 대통령이 오늘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을 하고 저출생 이 문제를 극복하는 그날까지 이렇게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소식 덕분에 제로투 세븐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더 저희가 자세히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일단 어제입니다. 바로 19일에 여기서 윤 대통령님이 이 저출산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주제로 24년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를 하고 사회에서 다양한 도전에 직면해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 바로 이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위원회를 좀 짜고 회의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앞서서 지난 16년간 280조 원에 이르는 예산을 투입을 했지만 출산율이 매년 역대 최저 기록을 갱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향후 기대해 볼 수 있는 포인트는 저출산 정책에 대해서 더 자금을 투입을 늘린다던가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더 추가적인 이슈화가 된다던가 하는 내용들을 지켜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저와 함께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인 내용들 조금만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3대 분야 15대 핵심 과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좀 가져왔는데 간단하게만 좀 살펴보면은 뭐 육아휴식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교육 돌봄 단계, 이 일 가정 양립과 교육 돌봄 그리고 주거 및 결혼 출산 양육에 대한 내용들 이렇게 좀 많이 있습니다. 너무 내용이 많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면 현재 정부가 이 출산율을 잡기 위해서 총력 대응에 나섰죠. 이 현 상황을 이렇게 인구, 국가 비상 상태로 섰고 그리고 단기 육아 휴직이라던가 아니면 결혼, 특별세 공제 도입 등의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2030년 합계 출산율 1.0을 목표로 하는 3년 뒤인 이렇게 2027년까지 저출산 이 추세를 반전을 계기할 마련을 하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나라고 저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왜냐면 아이를 낳기를 포기하거나 꺼리게 만드는 구조를 그대로 둔 채 남성 출산 휴가라던가 육아기 유연 근무제, 공공주택 공급 등 이 기존 정책을 이어서 확대하는 수준에 그쳤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향후 지켜볼 포인트가 이러한 구조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실제로 저출산이 좀 해결될 가능성들이 돋보일지, 그리고 이로 인해서 제로투 세븐이 큰 수혜를 보면서 다시 한번 추가적인 반등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들 함께 지켜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시청해 주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저출산 정책에 대한 내용들을 간단하게 짚어봤습니다. 또한 이렇게 출산율 1.0정 목표 이런 내용들도 계속 지켜보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사회 구조를 해결할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한 여부가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 여기에 대한 내용들 함께 좀 지켜봐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여기가 좀 살펴봤는데 마지막으로 저희가 차트적인 부분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제로투세븐 같은 경우에는 금일 이렇게 주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급등을 하고 급락을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우려가 좀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좀 대응 전략을 짜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금일 같은 경우에 이렇게 많이 쌓여있는 매물대에서 소폭 이렇게 주가가 종가가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이 부근대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를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만약 이 부근대를 이탈하고 하락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요, 저희가 차트를 조금 크게 봤을 때 이 전에 지지를 많이 받았던 라인대가 있습니다. 이 라인대가 지지뿐만 아니라 이 매물대들도 많이 쌓여있는 라인대이기 때문에 이 라인대에서 저희가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를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만약 이 부근대를 이탈하고 만약에 전 저점 부분까지 이탈하게 된다고 한다면 하락 추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하시는 게 안전한 투자의 방법 중에 하나가 되지 않겠나라고 소폭 설명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이 반면에 다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최근에 계속해서 저출산에 대해서 시장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정부도 이렇게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을 했기 때문에 향후 여기에 대한 이슈가 더 커진다던가, 아니면 앞서 말씀드린 구조를 좀 해결하면서 실질적으로 해결된 기미가 보인다던가, 이러한 긍정적인 면에 힘을 입는다고 한다면 저희가 추가적으로 반등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죠. 따라서 이렇게 하면서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고 한다면 저희가 전에 이렇게 저항을 받았던 부근대, 이 장기 이평선인 121선을 단기적으로 돌파할 수 있을지, 그 이후엔 241선을 돌파를 하면서 위에 많이 쌓여있는 매물대들을 앞서서 저항을 받았는데 돌파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도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요, 저희가 제로투세븐의 추가적인 상승을 위해서 지켜봐야 되는 저출산에 대한 내용들 함께 지켜보면서 진행을 했고요.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주관적인 생각과 해당 내용을 토대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영상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